17세기 과학혁명은 천체 망원경, 현미경, 공기펌프 등 근대적 과학 도구들의 출현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폭발적으로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과학의 외연을 크게 확대시켰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근대 유럽의 과학혁명은 사실상 과학 도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재의 저자는 과학 도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재 17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과학혁명을 주도한 과학 도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천체의 망원경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망원경은 14세기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수도사들에 의해서 있습니다. 1608년에는 3명의 유럽인들이 거의 동시에 망원경 렌즈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였습니다. 유럽의 망원경이 중국에 전래된 것은 1618년 무렵이었고 1631년에는 명나라에서 귀국한 정두원이 서양인 선교사로부터 망원경, 수석총, 자명종 등을 얻어 조선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인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도 관상감의 관원 허원과 김태서가 일식과 월식을 관찰하기 위해 공금을 들여 중국에서 망원경을 구입했다고 전해질 정도로 과학 도구에 대한 열정은 우리나라도 빠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망원경인 갈릴레이 망원경은 대물 렌즈에 볼록 렌즈를 접안 렌즈에 오목 렌즈를 사용한 굴절 망원경이었습니다. 갈릴레이식 굴절 망원경의 장점으로는 상이 정립, 즉 똑바로 보이는 것이었지만 결정적인 단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야가 좁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레이식 망원경이 시야가 좁은 이유는 망원경의 시야는 접안 렌즈의 시야에 비례하는 데에, 즉 접안 렌즈의 시야가 넓을수록 넓은 영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안 렌즈로 오목 렌즈를 사용하였기에 구조적으로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색수차가 생기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색수차란 대물 렌즈를 통과한 빛이 초점에 모일 때에 파장에 따라 렌즈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초점이 맺히는 위치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파장에 따라 각기 서로 다른 영역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즉 렌즈를 통과할 때에 붉은색은 덜 꺾이므로 상이 멀리 맺히고 파란색은 많이 꺾이기 때문에 상이 앞쪽에 맺히게 됩니다. 갈릴레이식 굴절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하면 별이 무지갯빛으로 보여서 제대로 된 관찰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구조가 갈릴레이식 굴절 망원경입니다. 이 갈릴레이식 굴절 망원경의 단점인 시야가 좁고 또 색수차가 생기는 단점을 개선한 것이 바로 케플러식 굴절 망원경입니다. 교재 17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케플러는 갈릴레이 망원경이 시야가 좁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오목 렌즈인 접안 렌즈를 볼록 렌즈로 바꾸어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케플러식 망원경이 갈릴레이식보다 더 밝은 상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기에 갈릴레이가 1610년 별 3개에 대한 보고에 실었던 달의 그림보다 이듬해인 1611년 케플러의 광학에 실린 달의 그림은 보다 화려하고 섬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플러의 굴절 망원경의 단점은 시야가 넓고 밝은 반면에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 관계로 상이 거꾸로 보이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교재 119페이지, 179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갈릴레이 망원경의 두 번째 단점이었던 색수차 문제는 1636년 프랑스의 수학자 마랭 마르센이 오목 거울을 이용한 반사 망원경을 설계한 후 1663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임스 그레고리는 두 개의 반서경에 볼록 저반 렌즈를 결합시킨 일종의 절중식 반사 망원경을 제작함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뉴턴은 1668년 반사광경의 원리를 이용하여 구경 20mm짜리 반사 망원경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교재 182페이지 첫 번째 줄. 진공을 만들어내는 공기 펌프는 1650년 프러시아의 오토 폰 게리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발명 초기에는 공기를 배출시켜 인위적으로 만든 진공 상태 안에 생지를 넣거나 촛불을 넣는 시험이 시행되어졌습니다. 즉, 진공 속에서 생지의 호흡을 관찰하거나 촛불이 꺼지는 모습을 관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게리케는 더욱더 드라마틱한 실험 장면을 연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재 182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1657년 독일의 마그네 부르크에서 자신이 새롭게 발명한 공기 펌프를 각각 8마리의 말로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실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한쪽에 8마리씩 총 16마리의 힘으로도 구리로 만든 지름 40cm의 공기 펌프는 분리되지 않았지만 게리케가 공기 펌프에 구멍을 열어 공기를 들여보내자 공기 펌프는 아주 쉽게 분리되었습니다. 이 실험이 진공과 기압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음을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좋은 품질의 과학 도구들은 매우 비싼 값에 거래되었습니다. 1660년대 말까지 유럽에서 제작된 공기 펌프가 채 10개가 되지 못했다고 하니 당시 기술 수준과 제작에 들어간 엄청난 비용을 가름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비싼 값을 지불하기보다 자신들이 직접 과학 도구를 만드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갈릴레이나 로버트 후크 등은 스스로 천체 망원경과 현미경을 만들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학 도구들의 제작과 대중적인 과학 실험은 근대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를 이루었습니다. 185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 과학 도구의 제작 경쟁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릴레이가 자신이 사용한 망원경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한 개인이 값비싼 과학 도구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입니다. 과학 도구의 제작은 이미 국가적 경쟁 사업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방사 광가속기의 가격은 1조 원에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재 20장 근대 과학자들의 페트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7페이지 여섯 번째 줄에 보면 과학혁명이라는 거대한 지적 변화에도 17세기 과학은 아직 구체적인 직업의 한 분야로 확고한 기반을 형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학의 연구로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없었던 과학자들은 항상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88페이지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당시 빈곤한 과학자들의 과학 활동을 뒷받침해 주었던 것이 페트론, 즉 후원자의 존재였습니다. 왕족이나 교황, 그리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후원자가 되어 과학자에 대한 재정적인 원조는 물론 과학에 대한 비평과 정신적인 지지자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피렌체의 두부, 메디치가와 토스카나 대공 등은 특히 유명한 후원자였습니다. 교재 188페이지 밑에서 옆 번째 줄에 보면 근대 과학자 중에서 튜크의 브라헤는 최고의 후원자를 만난 경우입니다.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숙부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던 브라헤의 후원자는 바로 덴마크의 국왕 프레데리크 2세였습니다. 덴마크의 국왕인 그는 1576년 당시 유럽 최고의 천문대였던 우라니엘 본이 천문대를 건설하였고 그것을 브라헤에게 맡겨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브라헤는 이 천문대에서 국왕의 안정적인 원조를 받으며 무려 20년 동안이나 천문 관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메디치가는 본업인 금융업으로 유럽 전역에 16개의 은행을 소유하고 막강한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유럽의 주요 도시의 정보를 손에 넣었고 갈릴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르네상스 이후의 많은 예술가와 과학자들을 후원하였습니다. 교재 18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82년 당시 밀라노의 군주 루도비코 스포르치에게 자신이 병기 제작에 있어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밀라노의 군사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편지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교재 191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와 예술가의 후원자가 갑자기 죽음으로 인하여서 과학자와 예술가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우에도 40년 동안 무려 5번이나 후원자가 바뀌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교재 194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이처럼 르네상스 이후 17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과학자들에게 후원자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정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서서히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학자들의 후원자를 벗어나 독립적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턴의 경우는 트리니티 칼리지에 정규 교수를 지내면서 경제적인 여유를 찾았습니다. 또 1666년 설립된 파리의 왕립과학 아카데미는 국가가 과학자들에게 급료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제 과학은 국가를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은 과학자들을 고질적인 빈곤으로부터 해병시켜준 대신 그들을 국가 권력에 필요한 모습으로 재탄생시키는 역효과도 있었던 것을 기억해. 제가 여러분이 원래는 의논을 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임의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1조는 그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2조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그다음에 3조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다음에 4조는 3D 프린팅에 대해서, 5조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그다음에 6조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전은 다시 운동해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냥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는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지 않았나? 일단은 지난주에 팀끼리 이런 단톡방이라도 만든다는 제가 코멘트를 줬었나요? 안 줬었나요? 그냥 조편성만 해주고 마쳤나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연락처를 주니 여러분 주중에 단톡방을 만들거나 소통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하면 오늘 뭐 아무것도 못하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옵션 못했었잖아요. 근데 또 아무것도 못하고 결과물 없이 또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랑 역할까지 다 나눠서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다 셋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30분인데 여러분 지금 주제를 지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팀에게 그냥 과제를 일반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상의하는 거는 빼겠습니다. 상의하는 거 빼고 그 다음에 팀 1번은 자기 학번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최신 기사를 이제 복사한 거. 자, 어떻게 하면 지금 여러분의 게시판에 보면 조별로 벌써 1조부터 13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문경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2조에 2번이 되는 거예요. 임의로 정한 거예요. 제가 일부러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관현 학생은 3조에 블록체인이고 2번이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과제를 수행하느냐 하면 각 팀의 1번은 자기 제목에다가 자기 이름하고 한 번 쓰고 하기는 주제에 대한 최신 기사 올해 한 두세 달 전에 나온 기사를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조부터 팀 1번부터 4번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5분 이내에 끝날 수 있어요. 검색하고 복사하면 끝이니까. 그 다음에 팀 2번은 제목에다가 자기 학번을 쓰고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거, 만약에 블록체인이면 블록체인이 뭔지 정의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떤 건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전이 되겠죠. 대부분 네이버에 사전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중요성, 제목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블록체인이 왜 중요한지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왜 중요한지 중요성에 대한 신문기사를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팀 4번은 지금 이제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아니면 미래에 이것이 발달되어지면 어떤
우리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신문 기사를 복사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5명이 있는데 5명 때는 제가 팀 4번으로 일방적으로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팀 4번은 4번의 직무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0분 동안 이 과제를 수행하고 만약에 늦으면 만약에 조원들이 오늘 이제 결석을 하거나 소통이 안 되거나 해서 한 사람들은 15일 자정까지는 이것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제 워크샵을 지금 33분인데 40분까지 7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찾으면 자기가 몇 조에 몇 번인지가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조의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안일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1조이고 1번이에요. 역할이 1번이고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러면 1번이 뭐냐면 이 팀 1번은 자기 이제 밑에 거기에 가서 그냥 순서에 없이 자기 학번 이름 쓰고 주제에 대한 사물 인터넷 치면 가장 최근에 한두 달 내에 나온 것을 쓰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중요성에 대한 것을 만약 못 찾았다. 하여간 제일 가까운 기사를 아니면 블로그의 내용을 복사에다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각 팀원들이 그렇게 작업을 수행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단합성을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수행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프로그램 보면 밑에 보면 여러분의 1조부터 13조까지 다 달았어요. 내가 만약 1조 같으면 7조 같으면 7조 하고 답변을 눌러서 이 답변에다가 자기 이름하고 한번 쓰고 내용에다 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먼저 했던 우리 2조에 가장 먼저 답을 놨던 우리 이준영 학생을 좀 잠깐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가 났었는지 다른 조한테 한번 좀 2조의 이준현 학생 마이크를 좀 열어주기 바랍니다. 이준현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이준현 학생. 오늘 워크숍이 있어서 이 팀이 이렇게 다른 팀에 비해서 월등한 그런 성과를 이루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줄까요? 우리, 이준현 학생은 본인이 연락을 팀원들한테 받았습니까? 아니면, 팀원들에게 연락을 한 케이스에 해당되나요? 저 연락을 받았었어요. 이 2조에는 다른 어떤 한 학생이 이제 주도적으로 학생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한 결과 어떤 소통의 통로를 어떻게 마련했나요? 카톡방을 만들었나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소개 좀 해줄까요? 단체 카톡방으로 만들었었어요. 네. 요새 가장 많이 쓰는 게 카카오톡이니까 카카오톡에 학생들을 이제 초대를 해서 4명이 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주중에 카톡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서로 이제 카톡방 만들어지고 의사소통하면서 자기소개도 하고 했었어요. 네.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면 이 팀원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 팀은 서로에 대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건지 자기에 대한 소개가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두텁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과업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준영 학생 혹시 팀원들하고 다툼이거나 좀 갈등이 있거나 좀 문제점은 혹시 없었는지요?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일단 많이 친해져서 좋았어요. 네. 팀원들끼리 아직까지는 갈등보다는 서로에 대한 기대나 또 이런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팀이 끝까지 선전하기를 바랍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아무 이제 작업을 못 남긴 우리 12조의 학생 중에서 이시연 학생, 김태현 학생, 성가현 학생, 진주원 학생, 치규진 학생 12조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과제를 못
것 같아요. 우리 이 5명 중에서 지금 마이크 열 수 있는 학생 중에서 한 명 좀 마이크를 좀 열어주겠습니까? 12조 누가 인터뷰 좀 해줄까요? 이반에 12조 있는 사람. 근데 그 태연이가 왜 과제를 태연이는 우리 주중에 이 팀원들 전화번호가 있었잖아요, 그죠? 소통을 주중에 있었나요? 아, 네. 지금 이제 12조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먼저 연락을 하거나 받던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팀워크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험을 해서 누가 하라할 건 없이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탁톡방을 만들던지 밴드를 만들던지 하고 서로 아까 이 팀처럼 소개도 하고 서로에 대한 좀 친밀감을 높이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태원님 학생은 오늘 왜 이렇게 과제를 수행하는데 좀 어려운